경매스쿨 현미경의 치우입니다. 부동산 경매를 하다 보면요, 권리 분석이 좀 쉬운 물건 또는 비싸더라도 남들이 좋아할 만한 물건을 찾는 사람들도 있지만, 반대로 남들이 좋아하지 않는 경매 물건을 아주 저렴한 가격에 낙찰을 받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물론 이런 경우 자신만의 차별에 대한 전략이 반드시 있어야 하지, 그냥 가격이 싸니까 내가 저거 낙찰 받는다? 그것은 좋은 전략이 아니죠. 부동산 경매를 무조건 가격이 싸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나는 낙찰 받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진짜 한순간에 폭망합니다. 제가 느끼기에 부동산 경매를 한 번만 하는 사람을 제가 본 적이 없거든요. 제가 이 바닥에서 꽤 오래 버티면서 생존 신고를 하고 있는데, 부동산 경매를 오로지 싸게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한다고 하면 솔직히 가격 이외의 것은 전혀 보이지가 않아요. 경매는 경매 나름의 절차와 방법이 있지만, 그 안에서 차별화된 전략과 방법으로 실리를 챙겨야 한다는 거죠. 또 이런 차별성은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꽤 오랜 시간 고민하고, 또 이렇게도 깨져보고 저렇게도 깨져보고, 뭐 그런 경험을 통해서 체득되고 체화되는 것이죠. 이번에 봐야 할 물건은요, 2020 타경 33945 물건인데요, 소재지는 부천시 원미동에 있는 빌라예요. 감정 가격은 2억 1,320만 원에서 한 번 유찰돼서 지금은 1억 1,490만 원 정도가 되었어요. 이 빌라는 왜 이렇게 가격이 떨어지는 것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 여러분이 이 빌라 경매에 입찰을 하려고 하면 무엇이 제일 먼저 떠오르나요? 또 어떤 방식으로 접근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 될까요? 이 물건은 경매 신청자가 임차인이에요. 임차인의 전입과 확정일자가 등기부등본의 저당 날짜보다도 앞서기 때문에 소위 말하는 대항력이 발생하는 거죠. 대항력이라고 하는 것은 낙찰자에게 배당으로 모자란 돈을 물어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힘을 말하는 거죠. 야, 내 돈 내놔! 공식적으로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대항력입니다. 따라서 임차인의 보증금이 전액 배당되지 않으면 낙찰자가 보증금을 떠나야 하기 때문에 쉽게 낙찰이 예상되지가 않는 그런 물건이에요. 보통 이런 경우 집이 좋다 안 좋다를 떠나서 과연 이 임차인이 보증금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 것인지를 꽤 많이 고민해야 되는 거죠. 왜냐? 입찰해서 싸게 낙찰을 받아도 실질적으로 나가는 돈의 총액이 더 많을 수도 있기 때문이죠. 다시 말해서 앞으로 남고 뒤로 까져봤자 의미가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부동산 경매에서는 어떤 것을 우선순위에 두는가에 따라 실질적인 이익이 아주 많이 달라지는 경우가 많아요. 만약 이 물건을 낙찰의 우선순위를 둔다면 감정가격 이런 쪽으로 고민을 해봐야 되겠지만, 낙찰이 아닌 수익적인 측면을 보게 되면 임차인과의 협상이 가장 먼저 우선되어야 하는 거죠. 기본적인 집 상태와 그리고 얼마나 새 건물인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입지에 대한 전망과 실질적인 전세, 월세, 그리고 매매 가격까지 아주 꼼꼼하게 조사를 해야 한다는 거죠. 막말로 손품, 다리품 이런 모든 수고로움을 더해서 내가 얼마만큼 이득이 있냐, 이런 것을 따져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전세 가격이 높다고 하면 기존 임차인을 내보내고 새 임차인을 맞이하는 전략을 짜서 임차인과의 협상을 하고, 그렇지 않으면 충분한 이득이 생길 수 있는 가격까지 유찰되게끔 기다려야 됩니다. 이게 제가 말은 간단하게 기다려야 된다라고 말은 했는데, 기다리는 것도 전략이고 하나의 방법이 될 수가 있어요. 초보자들은 매번 가격에 대한 생각을 고민하고 또 고민하면서 자기 스스로 매번 물건을 쳐다보면서 가격을 올려놓거나, 아니면 덜컥 이 물건이 이렇게 낮은 가격에 떨어지게 놔둘 수는 없어, 뭐 이런 식으로 분위기에 취해서 높은 가격을 써서 낙찰을 받아요. 그리고 머리를 쥐어 뜯어가며 후회를 하게 되는 거죠. 좀 더 합리적인 조사를 바탕으로 한 가격이 아니다 보니까 이런 경우에는 진짜 아주 쉽게 흔들려요. 또 이런 상황이 되면 대부분 귀가 팔랑팔랑해지죠. 매매를 한다면 세금은 어떻게 할 것이고, 어떤 방법으로 매매를 하면서 이득을 취할 것인지를 아주 많이 고민하고 또 고민해서 입찰 가격을 산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웬만하면 입찰 가격은 변경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십시오. 그것이 가장 좋아요. 떨어지더라도 원칙과 소신은 지켜야 다음을 기약할 수 있거든요. 얼마의 이득이 날까? 그것이 아니라 어떤 방법으로 이 물건을 해결할 것인지, 그것을 먼저 고민하면 이 살벌한 경매 바닥에서 이익을 얻을 수도 있고요, 좀 오래 버틸 수도 있는 거죠. 이 물건을 보고 여러분들은 어떤 전략을 짜실 수 있겠습니까? 또 어떻게 이득을 얻으면 가장 크게 이득을 얻을 수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십니까? 아니야, 이런 물건은 정말 답이 없다라고 그렇게 느끼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또 누군가는 번뜩이는 아이디어가 떠올라서 그 아이디어를 실행하기 위해 무엇을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인지를 고민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뭐 다 좋지만 모든 면에 있어서의 책임은 투자자 본인이 지는 것이기 때문에 고민을 가장 많이 하시고 또 소신과 원칙을 굽히지 않는 그런 투자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좋아요와 구독하기는 꼭 좀 눌러주시고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댓글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본인의 차별화된 전략은 어떤 것인지, 또 어떤 부분에 있어서 다른 사람과 차별이 될 것인지, 그런 점을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